안녕하세요. 박민영입니다. 제가 요즘에요, 밤에 워낙 많이 먹어서요, 좀 얼굴이 붓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얼굴로 마사지, 손으로 마사지도 하고요. 그리고 맨손 체조도 해서 다시 제 본연의 얼굴 사이즈로 돌아갈 예정인데요. 현재 부동산 시장도 기대감이 좀 많고 정책들을 많이 먹다 보니까 붓기가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확한 상담과 매물 정보로 여러분이 본질을 볼 수 있는 눈 저희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지금 출발합니다. 네, 오늘도 어김없이 여러분의 전화 기다리고 있습니다. 연락 주실 상담 전화번호요. 022077-6330번이고요. 또 문자로 남겨주실 분들을 위해서는요. 02797-0300번 이 두 가지 번호 저희가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의 고민 해결을 위해서는요. 이분이 나오셨습니다. 이그린투자연구소 김준길 소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또 이렇게 조사를 하다 보니까요. 네. 이 주택임대관리법이 다음 달부터 도입된다라고 해서 좀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네. 이 집주인들이 임대를 내주잖아요. 네, 그럼 그렇죠. 내주면서 이제 공실이라던가 수익률 부분을 대신 관리해주는 업체가 생기는 건가? 그럼 뭐 이렇게 연예인 기획사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지금 지난 해부터 네. 논의가 돼가지고 이제 다음 달부터 해서 주택 임대 관리 업체들이 이제 등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이제 마련이 되었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지금 좀 전에 박민영 아나운서께서 네. 말씀하신 것처럼 주택 임대 관리 업체가 생김으로 인해서 기획사에서 연예인 관리하듯이 우리 민간 임대 시장에 있는 그 수익형 부동산 주택이나 뭐 상가주택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전담 마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로 인해서 이 주택 임대 시장이 개인 투자금뿐만 아니라 기관 투자 금액까지 이렇게 흡수가 됨으로 인해서 전월세 시장이 좀 안정이 될 것 같고 임대 시장 또한 좀 많이 이렇게 커질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앞으로 부동산 활성화에 또 한 몫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가지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부동산 가이드는 여러분의 매니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연락 주신 분들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연결됐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고민으로 연락하셨어요? 예, 저기, 네, 예, 부가연동 두산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어, 혹시 주소 한번 불러주시고요. 또 제일 궁금한 게 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아파트 이름이요. 두산 아파트요. 두산 아파트요. 어느 예. 지역이었죠? 부가연동 아. 네. 주소는 잘 모르겠는데, 부가연동 도시개발인가 네. 뭐 저기 새로 짓는데 거기거든요. 이대 입구에. 네, 알겠습니다. 부가연동 두산 아파트 어떤 점이 제일 궁금하신 거예요? 예, 그거 내가 98년도인가 9년도에 이제 분양을 받았는데, 네. 내 생활권이 강동구예요. 그래서 아. 팔려고 하는데, 네. 못 팔아서 그거를 팔아야 하는지 아니면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그 지점을 좀 알고 싶어서 네. 그래서 전화드렸어요. 알겠습니다. 현재 생활권과 좀 거리가 있기 때문에 좀 굳이 네. 들고 가실 이유가 없으시다 생각하셨는데 혹시나 투자 메리트가 있는지 저희가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부가연동의 두산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신데 네. 지금 그러면은 거주는 안 하고 계신 거죠? 예. 그게 한 2년 안에 제가 팔았어야 되는데 못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양도소득세 때문에 못 팔고 있다가. 양도소득세 때문에요. 예. 지금 그러면은 뭐 전세나 월세를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예. 전세를 놨다가 이번에 이제 예. 팔을까 했는데 또 월세가 나갔더라고요. 며칠 전에. 그래요? 예, 그러면은 1080으로 나가서요. 네네. 근데 나는 그게 좀 팔았으면 좋은데 팔아야 되는지 어쩌는지 잘 몰랐어요. 그러시구나. 그러면은 만기가 2년 뒤로 다시 이제 미뤄진 거네요, 그러면은? 예, 아직 들어오지는 않았는데 네. 들어오는 사람하고 타업을 하면 네. 팔 수도 있다고 들어오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그래요. 하더라고요. 예. 자, 우선 부가연동 두산 아파트 이렇게 지도를 통해서 위치를 한번 먼저 봐볼게요. 예. 자, 보시면 여기 이화여대 네. 정문 쪽 앞쪽에 있는 이 부가연동 두산 아파트 여기가 이제 시청자님 아파트입니다. 자, 이 2호선이죠. 이대역하고 뭐 이렇게 아현역이 있는데 예, 아현역이요. 그렇죠. 이 주변으로 지금 보시면은 이 지역들이 지금
어디죠? 부가현 뉴타운입니다. 부가현 뉴타운. 그렇죠? 네, 뉴타운. 네, 근데 지금 두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화여대 학생들도 있고 또 저기 서울 중심지 도심권 쪽에 있는 그 근무자들에 따른 그런 배후 주거지로서 상당히 좋은 지역이에요. 여기 부가현동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부가현 뉴타운 또한 사업 진행이 잘 되고 있는 상태고요. 자, 제가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시청자님. 예.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부가현동 두산 아파트는 조금만 더 보유를 하십시오, 이거는.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기 위해서는요, 직접적인 그 아파트에 대한 뭐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같은 직접적인 호재 또는 그 주변 지역이 새롭게 변화하는 이런 개발 호재들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시청자님이 보유하신 두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바로 주변 지역 쪽으로 호재거리가 바로 부가현 뉴타운하고 아현 뉴타운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 주변 지역이 새롭게 변화를 하게 될 거예요. 근데 변화를 하게 되면은 그 주변 지역에 이제 새 아파트들이 들어서게 될 겁니다. 근데 새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게 99년도에 입주한 아파트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새 아파트와 오래된 아파트로서 이 양극화 현상으로 인해서 새 아파트의 경쟁력에 있어서 좀 밀려나게 될 거예요, 이게. 근데 왜 제가 조금 더 보유를 하라고 하냐면은, 아마 2년 전에 매도 타이밍을 잡았을 때도 이 부가현 뉴타운으로 인해서 이 바람이 한번 불었을 때였을 거예요. 그쵸? 근데 지금 이 바람이 한번 다시 불어줘야 됩니다, 이 지역은. 그게 바로, 이 아현 뉴타운, 부가현 뉴타운이 입주 시점이거든요. 그 입주 시점이 제일 빠른 입주 시점이 2015년도 하반기입니다. 네. 2015년도 하반기에 가게 되면 새 아파트들이 다 들어서고 입주할 사람들은 입주를 하고요. 다시 그 아파트를 되팔기 위해서 내놓는 그런 매도자들도 생길 겁니다. 근데 그 이슈로 인해서 언론에서 분명히 이 지역을 다시 한번 이슈가 될 수 있게끔 또 나올 거거든요. 그런 시점에서 이 부가현 뉴타운의 새 아파트에 접근하지 못하고 그래도 내가 이 지역, 부가현동이 내 생활권이어서 그래도 괜찮은 아파트를 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는 그런 수요층들이 분명히 생길 겁니다. 그러면은 그 시점에 맞춰서 매도를 하시는데 제가 지금 현재 이 두산 아파트가 시세가 얼마 정도 하는지 아세요? 뭐 2억 6천이라고 그러더라고요. 2억 6천 정도요? 자, 제가 정확하게 매도 금액까지, 목표 금액까지 한번 설정을 해드려 볼게요. 이 부가현 뉴타운에 새 아파트가 들어서면은요, 20평대 아파트가 약 4억대 후반에서 5억대 초반까지 시세 형성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북인데도요? 예, 그렇습니다. 새 아파트 신축에 대한 그 선호도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현재 2억대 중후반 정도 하는 이 아파트가 3억이란 선까지 도달하면 그 선에서 바로 매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딱 정리를 해드리면 매매 가격 3억에 2015년도 하반기 시점에서 매도 타이밍을 잡으시고 그때 매도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시청자님. 예. 지역 자체로 주변에 이 새 아파트가 많이 공급이 될 때쯤에요. 그때 한번 지역 자체가 좀 주목을 받을 때쯤에 매도 타이밍 잡아보자. 시기로는 2015년 하반기라고 정확히 콕 집어서 얘기해 주셨거든요. 네, 좀 염두에 두시고 움직이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장님의 그 새 아파트 소리에 저희가 굉장히 많이 웃고 있었는데요. 뭐 사실 이 새 아파트 공급이 주변에 많다라는 점은 어찌 보면 악재일 수도 있지만 이때 크게 봤을 때는 지역 자체로 한 번에 관심이 쏠릴 수 있다고 해석할 수도 그럼요. 있겠네요. 이게 항상 매도 타이밍을 잡을 때요. 네. 앞으로는 상당히 짧습니다. 네. 지금 언론이든지 뉴스든지 이런 데서 이슈가 되는 시점에 그 주변도 똑같이 한번 뜨거든요. 그 시점을 정확하게 잡아서 타이밍을 잡으셔야 됩니다. 네, 그 바람을 한번 잘 이용해서 움직여보자라고 언급하셨습니다. 자, 다음 분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네, 자, 어떤 고민으로 전화하셨어요? 네, 저기 용인에 네, 선남동에 광교 신도시 네, 강남 아나운스 비를 갖고 있는데 그 매도 네네. 시점 알고 보고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광교 신도시에 이 경남 아너스비를 가지고 계신데 앞으로 전망 궁금하시다고요? 네, 매도 시점이요. 네, 매도 시점. 지금 꼭 매도하실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예, 그 세입자가 만기가 돼갖고 네. 그래서 매도 좀 할까 그러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만기 시점쯤. 정확한 시기에 전화 주신 것 같습니다.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광교 경남 아너스빌이면은 그 신분당선역 생기는 그 바로 주변에 있는 거 맞나요?
예, 맞아요. 신내역 그렇죠. 분당 자료. 예. 그렇죠. 역세권. 예. 그래요. 지금 그러면 만기 시점이 됐고, 지금 매도 타이밍을 언제를 잡으면 좋냐, 이건데, 네. 지금 광교 신도시에서요,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게 뭐냐면, 앞으로 이 신분당선이 지금 광교역까지 해가지고 2016년도 2월 달에 개통이 됩니다. 자, 개통이 됨으로 인해서 지금 기존의 광교 신도시에는 이 지하철 라인이 안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파트 가격이 거의 비슷비슷했어요. 하지만 이 신분당선이 들어서면은요, 역세권과 비역세권 아파트가 차별화가 될 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시청자님은 지금 만기가 언제죠? 만기가 지금 이달 말이 만기예요. 이달 말이에요. 지금 네. 전세나 월세로 놓으신 거 어떤 걸로 놓으셨죠? 월세로 놨어요. 월세로 놓으셨어요. 잘하셨네요. 월세로 놓으셨으면.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2년 재계약을 다시 한번 하시고 2년 정도만 좀 보유를 더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2년 정도만.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2년을 보는 이유는 뭐냐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하철이 생김으로 인해서 지금 그 역하고 상당히 가깝습니다. 이 광교 경남 아너스빌 아파트가.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서울로 그리고 분당으로 판교로 출퇴근하는 그 수요층들이요. 몰릴 수가 있고 바람이 부는 시기에 팔기에도 쉬운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근데 제가 2년 후에 팔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서울 수도권 남부 지역 쪽 수원이나 뭐 밑에 화성 이쪽 지역으로 봤을 경우에 공급량이 있어요. 2년 후부터는. 지금 그 공급량이 좀 늘어나는 부분이 우리 동탄 2기 신도시 들어보셨나요? 네네. 동탄 2기 신도시가 2015년도부터 해서 입주를 시작할 거예요, 그쪽이. 근데 입주를 하면 지역적으로 좀 어느 정도 거리가 있다 보니까 별 피해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광교 이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요, 평당 분양가가 1,000만 원도 있고요. 800만 원에서 900만 원대 이렇게 저렴한 분양가로 분양이 됩니다. 그리고 총 들어서는 세대수가 약 11만 세대가 넘어요, 이 지역이. 그렇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보유했을 때에는 이 동탄 2기 신도시, 동탄 신도시가 배드타운이 아니고 자족도시거든요. 그 안에서 업무, 상업시설, 그리고 뭐 주택지가 함께 있다 보니까 시세가 반등할 기미가 더 큽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금 오래 보유하시진 마시고 지금 2016년도 2월 달쯤에 신분당선이 개통이 되는데 그 시점 맞춰가지고 매도 타이밍을 한번 잡아보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역시나 정확한 타이밍까지 언급을 주셨습니다. 또 주변 공급에 대한 우려감도 드러내셨는데요. 또 궁금한 점이 해결이 됐을까요? 네네, 고맙습니다. 해결됐습니다. 예. 네, 또 전화 기다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두 곳에 저희가 고민 해결을 해봤는데요. 정확한 시기까지 이렇게 잡아주시니까 한결 더 궁금증이 잘 해소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어서 또 다른 고민도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중간님 반갑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십니까. 자, 어떤 고민 들고 계세요? 아, 우리 애가 네. 마포구 현석동에 네. 재개발 그 삼성 레미안 네. 웰스트림이라고 네, 웰스트림이요? 예, 네. 조합원으로 분양을 받았거든요. 네네. 근데 분양을 받았는데 전망이 어떤가 싶어가지고 얘가 물어달라고 그래가지고요. 아, 조합원으로. 아, 따님이나 뭐 아드님. 예. 따님이. 딸이에요. 아, 네. 이렇게 따님 대신 전화를 주셨는데요. 예. 앞으로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한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네.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따님이 보유를 하고 계세요. 예, 아, 이번에 예, 조합원 그걸로 분양을 받았어요. 분양을 받으셨어요. 예. 몇 평형 지금 신청을 하셨죠? 34평. 예. 34평형이요. 예. 지금 동호수 추천도 했잖아요. 했는데 예. 평수도 23층이 되고 예. 뭐 한강 쪽으로 보이는 쪽으로 했다고 그렇게 얘기는 하더라고요. 아, 34평형을 당첨이 되고 한강 조망도 되는 것으로 당첨이 예, 됐다고요. 한강 여의도 쪽으로 보인다고. 그래요. 잘 됐네요. 그러면 층수가 한강이 잘 보이고 여의도가 보이면 좀 높은 층이겠어요, 그러면은? 23층이래요. 아, 23층이요? 예, 예. 자, 그래요. 자, 우리 여기 잠깐 지도를 보면서 어머니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예, 예. 지금 우리 따님이 가지고 계신 게 레미안, 마포, 웰스트림이 바로 여기, 현석 2구역이죠. 현석 2구역. 예. 현석 예. 2구역이 이제 지금 착공이 들어가서 2015년도 하반기에 입주하는 아파트입니다. 예. 자, 근데 이 아파트는 분양도 잘 됐어요.
작년도 아. 언제죠? 6월 달에였나요? 6월이었나요? 예, 그때 좀 했어요. 그렇죠. 6월 달에 일반 분양을 했는데 미분양 네. 없이 마감이 다 됐고요. 아, 그래?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호수 예. 추첨도 10월 달쯤에 했는데 제가 봤을 예. 때는 한강 조망이 된다라면은 조금 더 예. 보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예. 우리 따님이 나중에 들어가서 살 건가요? 아니면은 전세나 월세를? 들어가서 살려고 그러는데요. 네. 이제 들어갈 쯤에 혹시 예. 또 떨어지나 그게 걱정이 돼가지고. 그래요? 자, 네. 제가 봤을 때는요, 우리 따님이 들어가셔서 좀 마음 편하게 거주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그래? 예, 제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 마포 한강변 쪽이요. 이 지역 자체가 여의도 쪽 배후 주거지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의도 배후 주거지였고 한강변의 개발 라인에 대한 이런 기대감 때문에 가격 자체가 서울 수도권 지역이 평균적으로 약 30에서 35% 정도가 떨어졌었는데 이 지역은 가격 하락에 대한 방어를 되게 많이 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아, 예 그래? 그리고 한강변 개발 라인에 대해서 되냐 안 되냐 말이 많은 지역들 그리고 정비 예정 구역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예. 가시화되면서 내 눈으로 보이게끔 사업 진행이 되다 보니까 투자자들이든지 아니면은 실수요자들이 많은 관심을 가졌던 지역이고 그로 인해서 아. 일반 분양도 잘 됐던 지역이에요. 예. 자 그리고 한강변 라인 쪽에 아파트를 보유하면서는요 투자하는 데 있어서 이왕이면 보유하면서 가격이 오르면 좋잖아요, 어머니. 그렇죠? 예, 예. 자, 가격이 오르기 위해서는 소형 평수는 아닙니다. 그렇죠. 예, 소형 평수는 아니에요. 예. 지금 자기들이 산다고 네. 그 평수를 했는가 봐요. 근데 잘하셨어요. 지금 한강변 라인 쪽에 투자를 할 때 팁이 뭐냐면 무조건 한강 조명이 반드시 돼야 됩니다. 예. 그리고 또 다른 하나 팁이 근데 얘들은 또 지금 뭐 그게 뭐 지금 매물로 나왔는 게 좀 네. 있다고 그래가지고 혹시 안 좋은 건가? 그렇지 않죠. 투자 개념으로서 이렇게 단기간 내에 이렇게 보유하실 생각을 하셨던 분들은 내놓을 수 있는데, 우리 거주하면서는요, 분명히 가격이 오를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릴게요. 자, 한강변 투자할 때는 24평형보다는 30평대 이상으로 해서 중대형 평형을 투자를 해놓고 가지고 있어야 나중에 매도를 할 때도요, 매도할 때 그 살려고 하는 그 수요층 자체가 소형 평형보다는 중대형 평형의 수요층들이 많습니다. 한강변은. 그리고 지금 레미안, 마포, 웰스트림 아파트와 더불어서 지금 이쪽 용강동도 지금 재개발을 해서 지금 2014년도 하반기에 입주를 시작하거든요. 이상구역이요. 예. 그렇죠. 그리고 이 어디죠? 광흥창역 이 옆쪽으로 해가지고 여기가 뭐였죠? 그 유명했었던 그 상수 1, 2구역도 아파트 입주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새 아파트들, 이 주변 지역에 지금 우리 따님이 가지고 계신 이 아파트 주변 지역이 보시면요, 90년대 후반이나 2000년대 초반에 지어진 아파트들이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의 신축에 대한 경쟁력은 상당히 높은 아파트이고, 이와 같이 수변, 한강변 쪽에 개발됐던 아파트들보다는요, 아파트 가격이 좀 더 높게 시세 형성이 될 거예요, 여기가.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상수 1, 2구역이나 뭐 용강동 2, 3구역 같은 경우에는 한강 조망이 잘 안 돼요, 어머니. 그러다 보니까 그 신축 아파트들이 올해 이제 2014년도 하반기부터 들어섰을 때 경쟁력 또한 또 지금 레미안, 마포, 웰스트림 아파트가 더 높기 때문에 조금 더 보유를 하시면서 마음 편하게 좀 거주를 하시고요. 예, 그러면 거주하면서 팔면 언제쯤 팔아야 돼요? 파시는 거는 자 신축 아파트가 입주를 했을 때요 제일 높게 가격 형성이 되는 시점이 바로 2년 후입니다. 입주하고 나서 2년 후. 예, 그 시점 맞춰서 한번 전화를 다시 한번 줘보십시오. 그러면은. 네, 시청자님. 내년 하반기에 입주하셔서요. 한 2년 정도 정말 마음 편안하게 실거주하셔도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조망권도 갖추셨고요. 또 한강변에서 갖춰야 될 이 중대형 면적이라는 점 역시 하나의 포인트로 언급하셨거든요. 예, 고맙습니다.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예, 예.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전화 상담 이어나가는 동안에요. 또 무료 문자로도 상담이 하나 들어와 있었네요. 자, 7199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지인이 경기도 이천 시내 쪽 원룸 주택에 3천만 원을 투자하면 연수익 17% 정도가 나온다고 투자를 권유하는데 투자해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지인이 투자를 권유했다. 이거 좀 좋지 않은 느낌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자, 이거는 답이 바로 나왔어요. 네, 어떤 거요? 자, 경기도 이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주변을 보면은요. 그 대형 SK 하이닉스도 있고 네. 오비맥주 공장도 있다 보니까 이런 대형 업무 산업 시설들이 있다 보니까
그 원룸에 대한 수요층은 상당히 두텁습니다. 아. 근데 실질적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수익률이 17%라고 하셨거든요. 네. 17%. 제가 약 한 1년 반에서 한 2년 전쯤에 해서 이 수도권 주변 지역 좀 그 수익형 부동산에 대해서 체크를 한번 한 적이 네. 있어요. 근데 그때 체크를 했을 때 이천 지역이 약 20%대 이상의 수익률이 나왔었습니다. 원래 이 지역이. 근데 지금 17%대라고 하면은 수익률이 떨어진 거죠. 네. 지금 떨어졌다는 건 뭐냐면 공급량이 그만큼 늘고 늘어났다는 있다는 거죠. 거군요. 여기는. 아. 자, 그래서 지금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곳에는 투자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기존에 약 2년 전에는요, 그 원룸주택 수요층들이 두텁다 보니까 공급량이 상당히 많았어요. 처음에 좀 많진 않았었죠. 많지 않다 보니까 수익률이 약 20%대 이상으로 올라갔었는데, 어때요? 원룸주택 공급으로 인해서 수익률이 잘 나오니까 공급자적인 측면에서는, 이 지역 되는 지역이니까 공급을 늘릴 수가 네. 있죠. 늘리다 보니까 점점 수익률이 떨어지고, 수익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아마 가격 또한 지금 하락하고 있는 상태일 겁니다, 이 지역이. 네. 그래서 지금 내 자본 3천만 원이란 돈이 되게 소중한 돈이거든요. 그럼요. 자, 이런 돈 투자하셔서 투자해놓고 월세 조금씩 받으시면서 계속해서 가격 하락하고 있는 모습 보는 것보다는 투자해서 이왕이면은 차익도 보고 네. 월세 또한 계속해서 시간이 지남으로써 이렇게 오르는 그런 형태를 띠면 더 좋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시청자님은 문자를 주셨는데요. 지인 말씀 듣지 마시고 저와 같은 그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제대로 된 투자처 쪽으로 투자를 하시고 월세도 받으시고 차익도 좀 이렇게 날 수 있는 그런 지역 쪽으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가볍게 좀 팁을 드리자면 네. 웬만하면 토지의 한계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자,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 이 녹지 자연 개발 제한 구역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의 확장이나 팽창을 막아놓다 보니까 이 중심부 안에서 부시고 질 수밖에 없는 개발이에요. 근데 이천과 같은 이런 지방 도시는 주변에 저렴한 땅들이 많으니까? 많아요. 그러니까 택지 개발을 할 수 있고 쉽게 저렴한 땅을 사서 개발할 네.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서울 지역 쪽으로 오시는데 용산이나 강남이나 아니면은 도심지 쪽으로 이렇게 소액 투자 접근하시면은 훨씬 더 좋은 투자처가 될 것 같고요. 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시면 우리 세미나 오시면은 더 자세한 얘기 들을 수 있고 좋은 정보 얻어갈 수 있으니까 네. 다시 한번 전화하셔서 세미나 접수하셔서 한번 오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람들이 참 좋다는 지역은 그렇게 알고 또 몰려옵니다. 공급량이 늘어나면서 수익률이 좀 낮아질 수 있다. 현재 투자하기보다는 오히려 서울 쪽으로 눈을 돌려보자라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방송 후에도 전화 주실 번호 열려 있습니다. 02077-6330번이고요. 오늘 상담 시간 함께해 주신 분은요. 이그린 투자연구소 김준길 소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조금 전에도 언급을 드렸습니다. 세미나 관련한 일정이 하나 있는데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윤환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부동산 투자 시크릿 지역과 종목을 집중 분석합니다. 1월 11일 토요일 오후 2시에서 5시고요. 02797-0300번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부동산 데스크에서 부동산 뉴스 확인하시고요. 이어서 돈 되는 매물 정보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나온 부동산 소식 전합니다. 부동산 데스크입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로 재개발 사업이 지지부진해지면서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이 폭등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 당시보다 조합원들의 부담이 1억 원 가까이 늘어나면서 조합과 조합원, 시공사 사이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뮤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올해 분양을 앞둔 부가현 뉴타운 1-3구역입니다. 지난 2009년 재개발 사업이 시작될 때만 해도 새 아파트에 들어갈 꿈에 부풀었던 조합원들은 얼마 전 1억 원이 넘는 추가 분담금을 내야 한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용적률 20%를 올리면 조합원들에게 비례율 11%를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비례율은 오히려 81.18%로 떨어지고 추가 분담금은 최압 1억에서 5억까지가 발생됐습니다. 두 차례 설계 변경을 거치면서 중소형 주택을 확대했고
용적률도 20%가 증가해 일반 분양이 400여 가구나 많아졌지만 오히려 조합원들의 부담은 늘어난 겁니다. 하지만 이 사업장의 경우 4년 새 100여 명이 넘는 조합원이 빠져나가며 들어간 현금 청산비만 모두 1,500억 원에 달합니다. 여기에 3년 넘게 사업이 지연되면서 금융비용이 증가한 것도 조합원들의 부담을 키웠습니다. 총 대여금이 한 3천억 정도가 되는데 그 금리 3년 넘게 이자만 해도 엄청나고요. 조합원들이 현금 청산하는 탈퇴를 한 조합원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남은 조합원들이 그 탈퇴한 사람들의 분담까지 지금 커버를 해야 되는 상황. 이 사업장뿐만이 아닙니다. 오는 2월 입주를 앞둔 왕십리 뉴타운 2구역에서도 1인당 평균 1억 3천만 원의 추가 분담금을 부과한다는 소식에 얼마 전 조합원이 고공 시위를 벌이는 등 갈등이 빚어졌습니다. 실제 경기도에서도 뉴타운 61개 구역과 일반 재정비 30개 구역 등 91개 구역 가운데 70곳이 추가 분담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추가 분담금이 1억 원에서 2억 원인 사업장이 33곳, 2억 원을 초과하는 사업장도 14곳에 달했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함께 증가된 추가 분담금으로 인해 재개발 조합원들의 한숨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임유진입니다. 건설 경기의 침체가 길어지면서 문을 닫는 건설업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대한건설협회는 지난해 말 기준 건설업체 수가 1년 전보다 612개, 1% 감소한 59,265개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건설업체 수는 지난 1999년 일정 요건을 갖추면 면허 발급이 이루어지는 등록제로 바뀐 이후 폭발적으로 늘어 당시 35,885개에서 2010년 65,588개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러나 건설 경기의 침체와 업체 난립에 따른 경쟁 격화 등으로 지난 2005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오는 4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선도지역 11곳을 선정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오후 3시 LH 대전 충남 지역 본부에서 한국형 도시재생 선도지역 공모사업 사전 설명회를 열고 오는 13일 선도지역 공모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도시재생 선도지역은 지난달 5일 시행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시재생이 시급하고 파급 효과가 큰 지역을 선정해 주민과 지자체가 재생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잠시 뒤 오후 6시 MTN투데이가 방송됩니다. 한국거래소가 증시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정규 주식시장의 거래 시간을 연장하고 시간 외 시장 가격 제한폭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부가 전세보증금이 6억 원이 넘는 고액 전세주택에 대해 대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규제로 여력이 있는 사람들의 주택 매매를 유도하고 가계부채의 질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올해 첫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했습니다. 기준금리는 지난해 5월 한 차례 인하된 뒤 8개월 연속 동결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파리바게뜨 가맹점주에게 1,000억 원대의 부가세를 추가로 징수하겠다고 했습니다. 600여 개의 점포가 국세청의 안내문을 받았는데 가맹점주 협의회는 부당한 조치라며 근거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매일 오후 6시 MTN투데이 많은 시청 바랍니다. 네, 좋지 못한 부동산 뉴스들도 몇 가지 눈에 띄었습니다. 참 답답한 부분도 보이고 있는데요. 이 답답함에서 소외되는, 이 답답함에서 제외되는 매물 정보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022077-6394번 오늘 정보에 대한 문의사항 연락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분들이 나오셨습니다. 부자아파투자연구소 양팔석 대표, 드림부동산투자연구소 이동주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 모시고 오늘도 이야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부동산 슈퍼맨이죠. 양팔석 대표님 어떤 정보 가져오셨는지 말씀해 주시죠. 오늘 소개해드린 매물은 하나가 되겠는데요. 3만 세대의 신도시급 규모로 조성되는 핵심 주거지역입니다. 특히 프리미엄이 없는 급매물이라는 것이 오늘 강점인데요. 부가현 뉴타운의 제2구역을 소개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동주 대표께서 추천해 주실 매물 정보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두 곳의 정보 가져오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 곳은 대규모 이주 수요에 즉 폭발적인 수요 증가로 인한 또
교통 호재, 9호선 연장에 의한 지속적인 가치 상승이 이루어지게 되는 길동에 위치한 투룸 다세대 주택을 준비를 했고요. 또 하나는 한강변에 위치해 있으면서 풍부한 임차 수요로 인해서 수익과 시세 차익이 가능한 합정동에 위치한 투룸 매물, 두 가지 매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곳에 대한 정보 차근차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길동 관련한 매물 정보부터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서울시 강동구 길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5호선 9분다리역 도보 6분 거리고요. 준공 시기 바로 지난해 12월이었습니다. 한 달도 안 됐네요. 6층 건물 중 6층, 방 2개, 욕실 하나고요. 자, 금액은 매매 금액이 2억 원, 임대 예상 금액, 전세 보증금 1억 7천만 원이고요. 실제 투자 금액 3천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길동으로 왔습니다. 실제 투자 금액 3천만 원, 이 소액 투자라는 점이 좀 눈에 띄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실투자금 3천만 원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한 매물이죠. 네. 여기에다가 해당 지역은요. 든든한 실수요자 유입이 꾸준하게 이루어진다. 즉 안정적 임대 운영이 가능하다라는 이런 포인트가 되겠고요. 두 번째 포인트로 말씀드리자면은 이런 실수요자 지속적 유입 플러스 대규모 이주 수요가 발생하는 곳이다. 즉 수요자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게 되는 곳이다. 이로 인한 꾸준한 임대가와 매매가 상승이 예상되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는 9호선 연장선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9호선 연장선이 들어가게 되면 해당 지역은 단일 역세권에서 더블 역세권으로 변하게 되죠. 더블 역세권으로 변하게 되면서 지역적 가치까지 상승하게 되는 이런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길동. 사실 길동 이쪽이 뭐 거주하기 편리한 지역인지 앞으로 교통 소식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입지 여건에 대해서 저는 조금 생소하거든요. 좀 자세히 부탁드릴게요. 네, 현재는 5호선 9분다리역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본 매물 또한 5호선 9분다리역과 도보 6분 거리에 있어서 역세권에 위치한 매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길동 지역은요. 길동 생태공원을 포함을 해서 그린의 캠핑장까지 있기 때문에 주 5일을 바쁘게 지내고 주말과 주일을 풍부한 녹지 공간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풍부한 녹지 공간을 갖추고 있습니다. 즉 주거 쾌적성이 매우 좋다. 주거 쾌적성이 좋다라는 것은 선진국형 주거 타운이 조성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또 해당 지역은 본격적인 개발을 앞두고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은 미래 가치를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높은 미래 가치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확실한 시세 차익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 지역은 강남 3구 대비 저렴한 임대가로 인해서 강남 3구에서의 실수요자의 유입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하남이나 구리 이런 경기권하고도 접하고 있는 곳으로서 이런 경기권에서 서울 강남권으로 진입하는 첫 관문이 바로 이 강동구 지역이고 또 교통이 편리하고 다양한 생활 편의 시설이 있는 이 길동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때문에 이 지역은 수요자 때문에 걱정할 일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런 주거타운만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업무타운이 조성이 됩니다. 대형 업무타운이 조성이 된다는 것은 해당 지역에 인구와 자본을 유입시키는 것이죠. 즉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지역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것은 최적의 직주 접근성을 가지면서 해당 지역의 경제 중심지 도약을 하게 되고 이는 곧 부동산의 가치 상승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특징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곳이 바로 본 매물이 위치한 길동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강남권 진입로 역할을 하고 있는 길동. 일단 녹지 공간 풍부하다 하셨고요. 앞으로 미래가치 기대해 볼 만하다 하셨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의 중심이 될 것이다 하셨는데 이쪽 지역 어떻게 해서 활성화가 되는지 그 수단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고덕 상업 업무 단지가 있습니다. 이게 SH공사에서 강동구하고 협약을 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이 그 고덕 보금자리지구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이 주거타운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업무타운이 들어옵니다. 어떤 업무타운이냐면 대한민국의 중소기업을 위한 업무타운입니다. 약 4만여 업체가 회원으로 가입돼 있는 한국기업협력협회랑 이미 MOU를 체결을 했죠. 비즈니스 센터, R&D 센터, 호텔, 업무시설, 상업시설이 다양하게 들어오고요. 최근에 한 며칠 전에 또 발표가 났죠. 세계 최대의 가구 매장을 가지고 있는 이케아라는 그룹에서 이곳에 들어오려고 지금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 지역의 가치는 더욱 증대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 외에도요, 이 지역에는 대규모 이주 수요의 배후 주거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당장 고덕 2단지가요. 올 8월이면 이주를 시작을 합니다. 현재 지금 조합원 분양 신청을 받고 있고 올 8월에 이주 공고를 낼 계획이 잡혀 있어서 이 세대가 약 한 3,000세대 정도가 됩니다. 이 3,000세대가 이주를 하게 됨으로써 이 일대의 주거시장의 일대 변화를 가져오게 되겠고요. 바로 이어서는 6,000세대를 자랑하고 있는 둔촌 주공 또한 이주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내후년 지속적으로 고덕 3단지부터 고덕 7단지, 여기에 천호 뉴타운까지 앞으로 향후 5년간 약 3만여 세대가 지속적인 이주를 함으로써 꾸준한 수요자가 발생한다. 이로 인한 충분한 임대가 상승, 이로 인한 자연스러운 매매가 상승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부동산 가치 상승에 있어서 필수 요소죠. 바로 이 교통 호재인데 그것도 다른 노선도 아닙니다. 황금 노선으로 불리죠. 9호선 연장선이 2020년 4단계 연장 구간이 이 지역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 지역은 5호선과 9호선을 이용하는 서울 접근성과 강남 접근성의 최적의 조건을 갖추는 더블 역세권을 변하게 된다라는 점을 꼭 유념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네, 골드라인으로 불리는 이 9호선 연장 개통 소식도 들려오고 있고요. 이 밖에 이주 수요 5년간 3만여 명의 수요자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공실 리스크 없을 것이다. 수요자가 풍부하다라고 언급해 주셨네요. 자, 이제 건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12월이에요. 정말 불과 얼마 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건물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따끈따끈한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바로 며칠 전이었죠. 작년 12월에 준공이 됐고요. 네. 총 20세대 정도의 규모를 갖추고 있는 신축 다세대 주택이고요. 건물이 총 6층입니다. 6층으로서 내부 구조는 방 2개와 주방, 거실, 별도의 거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본 건물은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6층 건물로서 엘리베이터가 있고요. 주목해보실 게 세대별 전용 창고까지 있습니다. 또 이 세대별 전용 창고를 활용해서 무인 택배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철저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은 기본이고요. 해당 그 건설 업체에서 이 건물을 유지 보수 관리를 하고요. 임대 관리까지 맡아줍니다. 때문에 완벽한 보안 시스템, 완벽한 관리 시스템을 갖춰서 지역 내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건물이 되겠습니다. 네, 관리에 대한 우려를 덜어낼 수 있고 또 6층 건물에 엘리베이터 설비가 되어 있고 보안 부분에 좀 집중을 했다라고 하셨는데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실제 투자 금액이 3천만 원이었습니다. 가격 메리트 어느 정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분양가도 2억 원 정도입니다. 최근 바로 인근에서 분양하고 있는 최소 분양가가 2억 3천에서 2억 5천에 동일 면적 대비 분양하는 것에 비해서 상당히 저렴하게 분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해당 지역에 실수요자가 많은 만큼 임대가가 매우 높죠. 전세 1억 7천 충분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실투자금 3천만 원으로 향후 꾸준한 지가 상승, 꾸준한 가치 상승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강동구 길동이었습니다. 실제 투자 금액 3천만 원에 매매가는 2억 원 매물 정보였는데요. 화면 위로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한 곳의 정보 확인했고요. 이어서 또 다른 정보들 연이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자아빠 투자연구소 양팔석 대표의 매물 정보인데요. 화면으로 확인할게요. 부가현 뉴타운 2구역 다가구 주택입니다. 2호선 아현역 도보 2분거리고요. 5층 건물 중 2층, 방 3개, 욕실 하나입니다. 자, 매매 금액은 2억 5천만 원, 전세 보증금 8천만 원이고요. 대출 가능 금액은 1억 원, 실제 투자 금액 7천만 원입니다. 네, 부가현 뉴타운의 다가구 주택입니다. 자, 저희가 어떤 점을 집중적으로 봐야 하는지 포인트 잡아주세요. 네, 첫 번째 포인트 바로 프리미엄이 없으면서도 또 급매물이라는 점이죠. 권리가액 대비해서 프리미엄이 없다. 2억 5천만 원 매매가에 근접하는 실권리가이기 때문에요. 프리미엄이 없는데 실제 관리 처분 인가 단계 전이기 때문에 취득세 또한 저렴하죠. 1%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들어가는 비용은 불과 7천만 원의 취득세와 중개 수수료 정도만 부담하시면 되기 때문에 부담이 아주 가볍죠. 두 번째는요. 추가 분담금이 이자 후불제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보면은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사업성이 아주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추가 분담금에 대한 이자 후불제로 진행해서 편안하게 입주 시에 잔금 정산을 하면 되기 때문에 자금 소요에 대한 걱정을 아주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세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높은 시세 차익이 매물이다. 그렇습니다. 여기는 그 실제 조합원 분양가 예상 분양가입니다. 24평형 기준으로 약 한 3억 8, 9천 정도 되는데요. 그랬을 때 프리미엄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아파트 가격이 4억 원이 채 안 됩니다. 그렇다면 주변에 현재 형성돼 있는 가격은 얼마냐? 바로 5억 3천만 원 이상입니다. 그것도 아현 뉴타운 3구역 같은 경우 이미 로얄층이 아닌 저층 5층의 일반 분양가가 5억 3천 100만 원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입지 여건에서 전혀 뒤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부가현 뉴타운의 제2구역이 더 나음에도 불구하고 5억 3천만 원대로만 계산해 본다 해도 이미 시세 차익은 1억 3, 4천만 원이 됨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수익률 기준으로 보면 이미 실투자비 대비해서 200% 이상의 높은 시세 차익이 예상이 됩니다. 네, 아현 쪽이면 사실 그 주변 지역에 학교가 많고 좀 이름 있는 학교들이 많다라는 점은 저도 인지를 하고 있는데요. 부가현 뉴타운 2구역입니다. 이 2구역 입지 부분 어떤 게 제일 장점이 될 수 있을까요? 그 부가현 뉴타운 주변이 이제 전부 3만 세대로 조성이 되는 신도시급이죠. 아현 뉴타운과 부가현 뉴타운을 포함하게 되면은, 근데 이 부가현 뉴타운은 부가현 뉴타운 내에서도 가장 입지가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전철 2호선 아현역과 충정로역 사이에 걸쳐 있는데요. 뭐 도보로 몇 분 거리가 아닙니다. 아예 붙어 있는 그런 그 지역인데요. 주변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무엇보다도 철도 노선이 아주 좋습니다. 전철 노선이. 자, 2호선, 5호선의 더블 역세권 지역인과 동시에 한 정거장 정도를 내려가시게 되면 나타나는 곳, 바로 공동역에는요. 전철 6호선과 공항철도 경의선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그마치 5개의 전철 노선과 더불어 사통팔달의 교통 입지를 가지고 있죠. 또한 명문 학군들이 포진하고 있고요. 또 뒷면에 바로 뒷산에 안산이라는 풍부한 자연환경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가치가 높다. 그런데 서울의 최중심, 바로 시청과 광화문에서 전철역으로 불과 한 정거장 거리에 위치했기 때문에 입지 여건이 아주 탁월하다. 이런 것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네, 바로 안산이 있다 하셨는데 저희 집 뒤에도 관악산이 있는데 뒤에 산을 끼고 있다는 건 굉장히 좋다라는 걸 제가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부가현 뉴타운 2구역 내 다가구 주택인데요. 관리 처분 인가 중이다라는 준비 중이다라고 하셨는데 개발 사업 앞으로 원활하게 잘 갈 수 있을 것인지 많은 분들이 의아하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재개발 사업에 투자해서 가장 불안한 요소가 바로 사업 기간입니다. 그런데 부가현 2구역 아주 잘 굴러가다가 실제로 조합 내부적인 사정 때문에 소송이 진행됐었는데 이제 그것이 마무리됐죠. 그때는 본격적인 탄력을 이제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현재 이 구역 같은 경우는 2,000세대로 구성이 됩니다. 자, 그럼 브랜드 가치 삼성물산의 바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레미안 아파트죠.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이 아파트 브랜드 네임을 가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 가치가 높다. 자, 2018년 4월 준공 예정인데요. 이제 올해 내지는 내년 초에 관리처분 인가를 받게 되면 이주가 진행이 되고 이주 철거 후에는 바로 조합원 동호수 추진입니다. 그것도 로얄증 중심으로 되기 때문에요. 실질적으로 추가 자금 부담도 없고 또 사업성 아주 빨라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입지 좋은 아파트 구역이 되겠습니다. 네, 레미안 이 이름만으로도 상당한 메리트가 되는 브랜드 네임입니다. 자, 개발 호재 부분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어떤 점 주목할까요? 개발 호재를 살펴보셔야죠. 네. 바로 그렇습니다. 첫 번째가 2030 서울시 도시 기본계획을 보셔야 되는데 서울의 이제 중심축이 바뀌게 되죠. 그 중심축에 바로 종로, 광화문을 위시한 구도심, 그다음에 강남, 그다음에 여의도와 영등포의 3도심으로 구축이 되죠. 그랬을 때 여의도와 영등포, 그다음에 기존의 4대문을 이어주는 중간 지역에 배후 입지를 가지고 있다. 그랬을 때 서울의 가장 개발이 핵심 지역이 어디입니까? 바로 상암, 여의도, 용산, 서울역, 그다음에 4대문입니다. 거기에 반경 5km 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 가치가 높은 배후 주거 지역이 될 수 있고요. 서울 도심의 핵심 지역으로 거듭나는 바로 도심 재개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배후 주거지로서도 더더욱 그 가치가 높다. 그다음에 여의도의 금융 허브까지 있기 때문에 최적의 입지 여건을 가지고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핵심 지역의 핵심 도심지에 배후 주거지가 될 수 있다라는 점만으로도 저희가 하나의 포인트로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매매 가격과 수익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어느 정도일까요? 매매 가격은 오늘 소개해드린 매매가는 프리미엄이 거의 없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매 가격이 2억 5천만 원이고 현재 임대 보증금이 8천만 원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출 가능액이 1억 원입니다. 그런데 관리처분 인가를 받게 되고 이주비를 지급받게 되면 임차 보증금과 일정 부분의 대출액을 상환하고도 실제 투자 비용은 불과 7천만 원, 7천만 원 정도 투자를 하시게 되면요. 이자 후불제에 의해서 입주 시에 정산을 하기 때문에 추가 자금 부담이 없다는 그런 그 장점이 있는 매물이다. 첫 번째 포인트, 프리미엄이 거의 없고요. 실제 소액의 투자, 바로 7천만 원으로 투자할 수 있는 아주 재개발의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매물이라 말씀을 드립니다. 네, 부가현 뉴타운 2구역 다가구 주택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네, 드림 부동산 투자연구소 이동주 대표께서 하나의 정보 더 소개해 주십니다. 화면으로 확인할게요.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다세주택입니다. 2호선 6호선 지나가죠. 합정역 도보 4분 거리고요. 준공연도 올해 4월입니다. 5층 건물 중 4층이고요. 매매 예정 금액은 1억 9,800만 원, 임대 예상 금액은 전세 보증금 1억 7,500만 원이고요. 실제 투자 금액 2,3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마포구 합정동으로 왔습니다. 길동에서 이제 합정동으로 껑충 뛰어왔는데요. 이쪽 지역은 또 어떤 포인트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동과 서를 지금 가로지르고 네. 있습니다. 자, 서울의 서쪽에 아주 중심지로 거듭나는 곳이죠. 특히나 한강변에 위치를 해 있고요. 2호선, 6호선 더블 역세권이라는 점이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2,300만 원 소액 투자로서 꾸준한 지가 상승을 노려볼 수 있고 또 수익형으로 활용할 경우 충분한 수익까지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특히 한강변 역세권 고밀 개발에 높은 개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곳으로서 향후 충분한 차익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좀 전에도 9호선이 생기면 더블 역세권이 되는 매물 정보를 소개해 주셨는데 이번에도 역시 더블 역세권 매물 정보입니다. 자, 합정역과 4분 거리면 초역세권일 것 같아요. 입지적인 강점 좀 더 설명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초역세권인 것답게 서울시에서는 균형발전 촉진지구로 지정을 해놨고요. 마포구에서는 4대 성장 거점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즉 이것은 지역의 확실한 경제 중심지로 발돋움하게 되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역의 경제 중심지로 된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인구의 유입과 자본의 유입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곳은 합정역에서 홍대까지 이르는 비즈니스 특화지구로 지정이 돼서 홍합밸리로 불리는 곳입니다. 단순한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방문도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는 곳으로서 글로벌 도시로 성장하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 합정동 일대는 한강 시민공원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곳입니다. 즉 한강을 남쪽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 매우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 지역은 젊은 임차인 수요가 상당히 많다. 가장 우량 임차인으로 선호되고 있는 젊은 직장인과 대학생들이 이곳에는 넘쳐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때문에 임차 수요에 의한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전체 한강을 남향으로 바라보면서 전체 지역이 평지이기 때문에 개발이 상당히 편리하고요. 높은 개발 이익을 보유하고 있다. 향후 역세권 개발이 이루어질 경우 역세권을 한강을 남향으로 조망할 수 있는 24평 아파트 입주권까지 얻을 수 있는 매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여의도 쪽에서 합정이나 홍대 쪽으로 넘어갈 때 보면요. 당일리 발전소가 눈에 띄긴 하거든요. 네. 이쪽 관련해서 무슨 호재거리가 있다면서요? 당일리 발전소가 세계 최초로 지하 발전소 사업을 이미 시작을 했죠. 이미 시작을 해서 이 발전소가 지하로 들어가고요. 그 지상의 75% 공간에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녹지 공간이 조성이 됩니다. 여기에 주민을 위한 문화시설과 다양한 생활 편의시설, 지원센터가 들어서기 때문에 그야말로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를 잡으면서 또 외지인들의 수요까지 끌어들일 수 있는 충분한 요인으로 작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지역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합정 균형발전 촉진지구가 네. 현재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곳입니다. 가보시게 되면 이미 완공한 곳도 있고 계속해서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으로서 지역 자체가 살아 숨쉬고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합정 균형발전 촉진지구 또 당일리 발전소 지화가 이미 시행이 되고 있다는 점 저희가 염두에 두겠습니다. 자, 매물로 한번 들어가 보죠. 4월입니다. 이제 한 석 달 정도 남아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지어지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총 5층 건물인데요. 지금 숨가쁘게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주 이쁘게 지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네. 부분이고요. 구조 또한 상당히 괜찮습니다. 본 매물은 5층 중에 4층에 위치한 매물인데 방 2개와 거실 공간을 확보한 매물입니다. 자, 역세권에서의 투룸주택은 매우 희소 가치가 높죠. 여기에 거실까지 갖추고 있는 곳으로서 임차인들이 아주 선호하는 유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본 매물은 건물 자체가 전면에 8m 도로, 후면에 2m 도로, 양면에 도로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개방성이 상당히 좋고 채광성도 좋고 통풍성도 좋고 진출입에 있어서도 아주 편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러면서도 지하철역과는 도보 4분 거리라는 뛰어난 장점을 가지고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마포 쪽에 역세권 4분 거리에 여기 도로에 인접해 있고 투룸이다 하면 가격 부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가격도 상당히 저렴합니다. 2억 원이 채 안 되죠. 총 매매가가 1억 9,800만 원입니다. 자, 수요자가 풍부한 만큼 임대가 당연히 높게 형성이 돼 있죠. 현재 1억 7,500만 원이면 충분히 전세 임대를 놓으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되면 실투자금 2,300만 원이라는 그야말로 소액 투자가 가능하십니다. 이것을 나는 수익형으로 좀 활용을 해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충분합니다. 해당 지역 수요자가 젊은 만큼 임차 수요 월세 시장도 상당히 발달한 곳입니다. 이걸 수익형으로 놓을 경우에는 보증금 5천에 월 70만 원을 받으실 수 있고요. 대출을 적당하게 좀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월세를 받아서 대출금을 상환하고도 월 3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남기실 수가 있고요. 연으로 환산하면 약 한 400만 원 이상의 수익이 예상이 됩니다. 이것을 수익률을 따져보게 된다면 10%가 넘는 고수익이 예상되는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이 시세, 2억이 네, 시세 또한 주변 시세 대비 10% 이상 저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세 대비 10% 저렴한데 연간 수익률은 10% 정도 될 것이다. 예상이 된다 하셨습니다. 2억이 채 안 되는 가격 1억 9,800만 원, 실제 투자 금액은 2,300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포구 합정동이었습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네, 오늘 정보 문의사항 연락 주실 번호 022077-6394번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분은요, 양팔석 대표 이동주 대표였고요. 저희 부동산 가이드 오늘 준비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더 좋은 정보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